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동사의 유닛 3 주요 조동사의 용법 가운데 가정법과 관련된 조동사 표현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이제 편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가정법으로 이어집니다. 또 앞에서 우리 조동사는 뭐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물론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지만요. 그 가능성, 조동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라는 것은 곧바로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에 관한 영문법입니다. 즉 직설법, 가정법, 그리고 명령법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가정법, 직설법 이렇게나 분류를 했지만은요. 여기에서 가정법과 직설법을 곧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조동사가 가정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그리고 직설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조동사가 또 어떤 좀 시점의 어떤 좌표도 똑같은 이런 조동사가 때로는 가정법, 때로는 직설법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렵죠. 예. 가정법 자체가 사실 좀 어렵게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지만 거기다가 다시 직설법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특히 또 시제의 어떤 그 일반 법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용법, 용례들 이렇게 이러면은 시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죠. 물론 제일 첫 챕터에서 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제의 어떤 그 동사 시제 문법을 갖다가 완결시키는 것은 나중에 법, 즉 직설법, 가정법 그리고 명령법까지 다 포괄해야만 비로소 시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챕터 1에서 시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시제, 동사의 시제 문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정법과 직설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랬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좌표로 그려보면요. 여기 가능성 100%가 있고 여기는 0%가 있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여기는 뭐다? 단순 현재 시제다 했죠. 가능성 100%의 하나의 팩트 혹은 truth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조동사 must 편에서 살짝 한 번 더 나와줍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0%는 뭐다? 0%는 말 그대로 가정법 영역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순수 가정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100%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100%가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0%의 어떤 사실로서 인식한다 이 말은. 그러면 이 가운데 영역에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은 뭐로 표현한다? 조동사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기준이 되는 즉 가능성을 높이 생각하는 것과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영역 가운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조동사가 어떻게 이 조동사가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면은 이거는 직설법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기능을 하는 조동사가 되고요. 가능성을 낮춰 생각하면은 이것은 가정법적으로 표현되는 조동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아주 간략한 어떤 정리인데요. 따라서 조동사라는 것은 여기서 선생님이 살짝 먼저 법에서 특히 가정법을 다룰 때 매우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조동사라는 녀석은 가능성 100%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요 사이 영역이 있으니까 조동사는 또 가능성 0%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조동사 중에 shall 같은 경우는 자연적 필연적인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갈 때는 그게 가능성 100%입니다. man shall die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사건이나 사실은 존재 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포함해서 주관적인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다 가능성 100%인 것은 아니겠죠. 그죠? man shall die 같은 아주 그 자연적인
그런 어떤 필연적인 어떤 사건을 제외하고는 shall 역시 100%를 갖다가 가능성 100%를 보장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동사는 이 영역 안에서 100%와 0%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걸 좀 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인식 개념으로 혹은 표현으로 나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Mr. Johnson하고 Would you mind this? 이게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will을 갖다가 쓰는 것보다는 would가 뭐다? 겸손한 표현이다. 겸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지만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한다? 가정법이 아닐까? 즉 뭔가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주장을 단호하게 피력하는 것을 피하면서 조금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누그러뜨리는 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예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가정법이다라는 것을 한번 will하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결시켜서 보면은 will은 직설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Mr. Johnson 빼버리고 보겠습니다. Remind, if I ask a question.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반면에 지금 word를 썼을 때는 뭔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상대방의 심중을 갖다가 좀 헤아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요것보다는 여기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would you mind no. Would you show me the way 이렇게 해볼까요? 가정식은 show me the way the way 다음에 뭐 to blah blah so station 하든지 아니면 could를 쓰든지 이렇게 할 때요. 만약에 will을 쓰면은 보다 직설적이기 때문에 요 show me 하는 요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뭐 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좀 손아래 사람에게나 단도직입적으로 탁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느낌입니다. 왜? 뭐 당연히 해주겠지. 즉, show me 해주는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낯선 사람이거나 손이 사람이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주는 것보다 낯선 사람이 들어줄 가능성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달리 이야기하면 좀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정중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would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겸양의 표현이다. 겸손한 표현이다. 기존의 참고서에서는 그렇게 그냥 용법으로서만 분류되었다라는. 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다? 가정법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려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똑같은 조동사의 어떤 형태가 때로는 직설법, 때로는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Mr. Johnson, would you? 즉, will you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다? 가능성을 낮추어 생각. Mr. Johnson이라고 호칭을 했을 때는 이미 굉장히 높여서, 격을 높여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if I ask a question? 뭐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저기서 뭐 다음에 하시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시죠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한테는 will you mind if I ask a question? 야, 내 질문 하나 하면은 뭐 괜찮겠어? 그러면 그냥 질문 막 던져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가정법의 어떤 영역이다. 가능성을 떨어뜨린 영역이다. 이래 되는데요. 이제 직설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시제 일치, 즉 기준 시점이 뭐다? 기준 시점이 과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뒤에 word는 will의 뭡니까? will의 과거형이다. 즉 이때 will은 뭐다? 직설법적 의미의 과거형일 뿐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e said she will be too busy to come to the meeting. 그 모임에 가기에는 너무 바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구문은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구문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챙기고요. 이걸 이제 직접 앞으로 바꿔보면 she said, 땡땡하고 I 어떻게 되겠습니까? will be too blah blah too busy to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will이 시제 일치를 위해서 word로 이렇게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 직설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조동사가 똑같은 형태가 때로는 가정법, 때로는 직설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어떤 법칙이 있는 것 아니냐. 법칙 없습니다.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 해놨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뭐 크게 뜨고 보는 눈인지 이거는 요 자체로는 확인이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word다 항상 문맥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could I speak to you in private? 요거는 사적으로 이런 말이죠.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in public. 이때 in도 앞에서 봤지만 겉을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방식으로 혹은 공적인 방식으로 이러는 겁니다. 자, 뭐 잠깐 for a moment인데 이때는 생략됐습니다. for 생략돼 버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고요. 자, 아무튼 이때 could I speak to you? 제가 뭐 사적으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앞에 이 would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동사 종류별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He said he could do nothing for it. 그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과거 기준 시점에 시제를 일치시킨 데 불과한 직설법적인 겁니다. 따라서 그냥 말로 풀겠습니다. He said, 따옴표하고 I can do nothing for i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쓰인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might 요거는 관련된 거를 가정법에서 쌤이 중요하게 다루는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법의 성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겁니다. 자, you may tell me the truth. 그리고 you might tell me the truth. 어떤 차이냐? 이건 그냥 단순한 현재고 저 might가 쓰였을 때는 단순한 과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 may는 말 그대로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might는 가정법인데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의 뉘앙스를 느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면 may는 가능성을 갖다가 높게 이칭한 거죠. 그러니까 you may tell me the truth 했을 때는 너 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진실을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너라면 충분히 그걸 알고 있잖아. 어서 말해봐. 왜? 가능성을 높게 생각. tell me 해주는 거를. 근데 might로 가면은 이때는 떨어뜨린 겁니다. tell me 하는 것을 가능성을 갖다가 낮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의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너 말해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말을 안 해줘? 말 안 하려고 하지? 살짝 조르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때 might는 가능성을 떨어뜨린 인식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딱 이해를 해보면은 저 말 속에는 저 상대방 유라는 녀석이 좀처럼 말을 안 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아무튼 이 표현은 다시 가정법을 다룰 때 다시 등장하니까 그때 가서 보다 더 상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 마찬가지로 기준팀이 said 돼 있습니다. 다음에 she might change her mind. 그녀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꿀지도 모르겠다라고 쪽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거죠. 말했다 이래 되죠. 이걸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She said, 다운표 뜨고 I ma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설법의 may가 과거형으로 쓰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살짝 운만 띄우고 가는데요. I might change, I might change my mind. 이래 되겠죠? 이렇게 might를 썼을 때도 직접합법으로, 간접합법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때도 그냥 might를 씁니다. might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요게 직설법일 수도 있고 가정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he said, 칸막, 커테이션 마크 따고 I could do nothing 이렇게 쓰면 가정법이 되고 그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워드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could나 might가 똑같은 문장에서 이 문장이 지금 직설법이라고 해놨지만 때로는 이때 사용된 이 could가 이끌고 있는 표현이 가정법일 수도 있고 이때도 가정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후 문맥, 좌우의 어떤 문맥,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온 거는 무조건 직설법이다. 앞에 said와 같은 과거의 기준 시점에 어떤 동사가 딱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과거의 조동사는 몽땅 다 직설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문맥 안에서 충분히 가정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가정법으로 사용되고 직설법으로도 사용되는 동사의 어떤 성질, 조동사의 성질, 패턴에 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우리 독해를 하거나 이럴 때 자주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may as well 하고 might as well 있죠, 그죠? 근데 may as well은 이게 직설법이기 때문에 뒤에 표현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상 가능성을 가진다. 즉 현실성, 실현 가능한 것을 갖다가 내용으로 대상으로 하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might as well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우리 동그라미 치고 이건 꽃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이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밑에 먼저 may as well부터 보면은 뭐 may as well 하면은 may well 하면 하는 당연하다 이래요. may as well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통 이해가 되죠. 그래서 as 이하하기보다는 그것을 not 앞에 나와 있는 not start work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되는데 뭐 정확한 해석을 다시 한번 딱 점검을 하고 가볼까요? 이건 비교구문이죠. 비교구문. 그러니까 you as well, may well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래 되니까요. 네가 요거 as를 빼놓고 요걸 빼놓고 may well not start work 요렇게만 딱 얘기해 보면 아예 일을 시작 안 하는 게 안 할 법도 하다. 뭐 안 하는 게 당연하다 이래 되죠. 그죠? may well. 근데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갖다 by habits 요거는 어중간하게 중간이라 이 말이죠. 딱 half가 아니고 뭐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half의 개념이 시점이 여러 개가 있다. 복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by habits 일을 갖다 어중간하게 즉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나 as 똑같다 해놨죠. 그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거의 같다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일을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왜? 안 하는 게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하다가 일을 끝내거나 망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해석이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래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나 뭐 다를 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일을 시작하고 안 하고 또 중간에 일을 도중에 끝내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may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expect a drunken man to go straight 이랬죠.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길 기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래 됩니다. 그럼 뒤에는 뭐 어떤 내용이 숨어 있겠습니까? as 해가지고 뭐 내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뭐 등등 이런 즉 그러면은 실현 불가능한 이 사실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내용 역시 뭐다? 실현 불가능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내용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틀거리게 되어 있다 하면 이 drunken이라는 거는 그냥 술 먹고 쌤이 좀 근데 술을 적당히 먹고 뭐 어리한 그런 상태가 아니구만.
완전히 취한, 만취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그대로 대비를 해보면은 네가 내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나 만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어.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길 바라는 게 낫지.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래는 동등 비교구문입니다. 동등 비교구문. as로 비교되는 A와 B의 사건이 사실은 다를 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문맥을 보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우리말 어떤 해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의 또 과거형이 보여주는 뭐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가정법 조동사 중에 하나가 had better죠. 그죠? 요 had 때문에 요 자체가 가정법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좀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형이 나왔을 때는 had better cut out nonsense.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는 게 낫지 않겠어? had better는 조금 직설적입니다. 느낌이. 손 아래 사람이나 뭐 그런 마음 편한 사람에게 야, 이게 좀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약간 조언 내지는 충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had better 해가지고 요 had 때문에 조동사의 과형 때문에 하나의 가정법적인 어떤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하나 짚고 넘어가자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 완료형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 완료형을 썼을 때는 이거보다 앞선 시점이라 그랬죠. 이전 시점. 그러니까 지금 had better 하고 있는 건 요거 때문에 기준 시점이 과거가 아닙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가정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정법적으로 표현했는데 불과한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과거의 행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거는 기준 시점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그 이전의 사건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버렸던 게 낫지 않나? 그때 왜 그랬어? 하고 요건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는 그 이전 시점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뭐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완료형이 가지고 있는 기준 시점 이전의 시점 표현 기능이다라는 건. 특히 이제 가정법의 시제에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should하고 must다 이렇게 해놨죠. should는 뒤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뒤로 빼놨습니다. 일단 must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쌤 수업을 갖다가 들으는 학습자들이라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너무도 시시콜콜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과거에 영어 공부를 할 때, 혹은 지금 이제 막 영어 공부의 어떤 초기 단계에 접어든 학습자들이라면은 must의 기본 의미가 뭐냐 하면 의무다. should는 뭐냐? should도 의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뭐 must가 강하고 should는 좀 약하다. 뭐 가운데 had better 정도가 have to 정도가 뭐 있을 수 있다. 뭐 ought to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must 의무, should 의무,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must 자리에 should 였고 should 자리에 must 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만은, 하지만 must와 should는 법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100% 다른 의미입니다. 100% 다른 의미. 왜 그러냐면 must는 직설법 조동사다. 이 뒤에 또 바로 이 밑에 나옵니다. 요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should는 가정법 조동사다. should는 sure에서 온 가정법 조동사로서 조동사의 제왕이자 가정법의 왕자의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must는 가능성 100%에 대한 어떤 주관적 내지는 객관적 인식이 스며든 조동사입니다. 따라서 sure하고 거의 어떤 비슷한 어떤 의미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가능성의 어떤 강도에서 봤을 때는 거의 sure에 미치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동사입니다. 따라서 must라는 거는 직설법 조동사고 should라는 거는 가정법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태생 자체가. 그래서 절대로 지금부터 뭐 이거를 처음 듣는 학자들 같으면 must, should는 완전히 다른 거다. 100%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살짝 이야기하면요. must는 이거는 절대적인 강제입니다. 강제. 뭐 절대적이라고 안 해도 그냥 강제로.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이 어떤 뭐 행위를 갖다가 강제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처벌이 따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불이익이 항상 따릅니다. 어겼을 때 얘가 되죠. 불이익이라는 게 반따르고 위반이라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must는. 하지만 should이라는 필연적인 어떤 강력한 의무가 가능성을 뚝 떨어뜨리기 때문에 쌤이 정의한 바로는 당연한 기대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기대. 응당 당연히 저거는 저래 돼야지 하는데 must와 같은 강력한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 violation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할 수 있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불이익이라보다는 실망감이나 기대라는 하나의 작용적인 어떤 행위, 심리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실망이나 의외, 논란 이런 심리가 따를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은 must와 should는 기본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must는 직설법 조동사고 should는 가정법 조동사다. must는 강력한 강제 규율이고 어기면 불이익이 따르고 violation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should는 조동사 should의 가정법으로서 필연적인 어떤 그런 의무감이 완화되어서 당연한 기대 심리로 드러나고 따라서 강력한 어떤 불이익이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위반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그 위반이 일어났을 때 다가오는 심정은 뭐다? 기대, 반작용 심리, 실망과 논란, 의외 이런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죠 예문 you must 부정할 땐 not 쓴다라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You must do the work by yourself. 내 힘,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건 뭐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용법은 여기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by yourself하고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 혼자서 이래 되니까요. 혼자서 이래 되는데 by yourself 말 그대로 alone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옆에 아무리 둘러봐도 옆에 by 주위를 또 둘러봐도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by가 굉장히 강력한 지배라 그랬죠. 앞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너 자신이 혼자서 딱 지배한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for yourself는 이게 이익이죠. 이익.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어떤 그 과실, 결과물이 몽땅 다 너 자신의 이익으로만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독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for yourself는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해야 된다. by yourself도 alone 혼자서 이런 의미지만 by yourself 썼을 때는 너가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해봐도 너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 혼자 해 이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근데 for yourself는 그거 너 혼자 다 독식하려면 네 혼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왔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다든지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뭐 어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콩쥐 파취할 때 우리가 콩쥐를 괴롭히는 팥쥐 어머니가 아마 엄청난 만의 빨래량을 딱 주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do the work for yourself. 네 혼자서 해. 혹은 뭐 by yourself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다른 사람 힘을 빌리지 말고 이런 의미입니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뭐 옆에 마을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보였다 하면은 또 다른 학대가 이어지겠죠. 이 불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주 강력한 강제기 때문에 이게 대한 반대가 강력한 의무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you must not라 이걸 갖다가 좀 부정하는 한 형식으로서 뭐가 있다? don't have to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must는 꼭 해야 돼. 하지만 not 오면 절대 해서는 안 돼. 둘 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don't have to는 have to가 뭐 해야만 한다 지금 이런 의미인데요. don't have to는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have to를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요. have to 이렇게 되죠. 이거는 be 플러스 to 부정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살짝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다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지금 기준 시점인 이 시점에서 이후에 뭔가를 하기로 되어 있다, 할 예정이다 해서 여기에서 많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 하려고 한다, 할 운명이다, 할 의도다, 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다 파생되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have to도 보면은 이게 기준 시점입니다. have. 현재 시점에서 뭘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have to는 must에 비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어떤 그 상황에 의한 제약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버스 노선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어떤 상황이죠, 그죠? 상황. 그게 도덕적 의무감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럴 때서는 이 have to의 어떤 뉘앙스라는 건 나는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때는 must도 가능하고 have to도 가능하겠죠. must는 뭔가 집에서 특히 우리 이제 옛날 쌤 세대의 여학생들은 저녁 8시, 9시가 통행금지 시간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이익이 따르겠죠. 용돈도 팍 깎이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또 혼도 나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럴 때는 must를 쓰겠지만 그냥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서 그 일을 그 시간까지 전까지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하신 일을 도와줘야 돼. 이럴 때는 must 미보다는 have to 이렇게 가는 겁니다. 뉘앙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근데 you don't have to do work for yourself. 내 혼자서 꼭 그 일을 갖다가 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런 상황은 아니야. 지금 이런 느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you need not do the work for yourself. 할 필요는 없어. 의미는 거의 같다 하지만 상황의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그걸 느끼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ust가 위에는 강한 의무, 금지를 갖다가 팍 했다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게 주관적이다 했죠. 주관성이다.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의 어떤 표현인데 강한 확신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는 뭡니까? 뭔가 객관적인 의미를 갖다가 객관성에 보다 더 중점을 100%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판단할 때도 자기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주관성과 객관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you must be in lack of willpower. willpower, 의지력이죠, 그죠? be in lack of, 뭐가 부족하다, lack이 부족이다,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넌 틀림없이 의지력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위, 사실을 두고 그것을 근거로 객체, 나 주체가 아닌 객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 이래서 객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무튼 이 확신이라는 의미 쪽에도 주관에 개입되기는 사실이지만 위에 강한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annot be, 이제 부정은 뭐냐 하면은 must not be가 아니고 cannot be다. 이거는 중학교 시험에 같으면은 거의 단골로 나오는 거, 단골로. 그리고 또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들은 맞추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대충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must not be 이렇게 가버립니다. 아무튼 cannot be인데요. 요때는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다가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100%에 가깝다라고 근접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우리 조동사 할 때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can과 may를 이야기했죠. 그때 보다 더 객관적인 어떤 성질에 가깝다라는 게 can이라 그랬죠. 그래서 객관적인 가능성을 부인한다 할 때는 cannot be를 쓰는 겁니다.
may not be 하면 좀 주관적으로 뭔가 아닐 것 같아 이래 가는 거고 cannot be는 보다 단호하고 객관적으로 그럴 리는 없어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비교한 문제. You must not be in lack of willpower. 이렇게 must not을 썼을 때는 cannot be와 다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you must have your own willpower. 야, 인마 너 당연히 의지를 가져야지. 왜 그래 의지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must not be in lack willpower. lack of willpower. 너는 의지력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 돼. 강력한 의지력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must의 용법 가운데 하나, 좀 독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must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능성 100%에 대한 인식으로 100%의 인식에 어떤 접근하는 그러한 표현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must 조동사는 단순 현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 현재가 가능성 100%죠. 가능성 100%. 먼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우린 앞에서 이게 문제를 통해서 봤죠. 기준 시점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의 자연적 불변의 진리, 팩트를 나타내는 것은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 현재형을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동사로서는 이 must가 단순 현재 시제, 즉 가능성 100%의 인식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인식의 괴를. 그렇기 때문에 must는 과거형이 없어. 현재형밖에 없어. 즉 must의 과거형이 뭐야? 그냥 must야. must의 과거형이 must다라고 하기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 과거형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must다. 그러면 자, his doctor told him. 기준 시점 과거로 갔죠? 과거 시점에서 그에게 됐디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는데 그냥 he must 해버립니다. he must stop smo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한 가지 측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must 조동사가 가능성 100%의 단순 현재 시제와 같은 어떤 인식의 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은 그가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이 닥터는 그냥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야 해. 언제 끊을지 모르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시점을 갖다가 해체해버렸다. 시점의 해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뭘 반드시 해야 했는데 언제 몰라. 아무튼 해야 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쌤, 이 강의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점의 해체. 도대체 시점의 해체라는 게 뭐지? 아마 시점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데리다입니까? 뭐 해체 이론인가? 데리다입니까? 뜰루즈입니까? 요새 뭐 하도 책을 안 읽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시점 해체에 관해서는 뭐 쌤이 아직까지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쌤 혼자 뭐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전사의 작용 반작용과 같이 그렇게 문득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인식인데요. 아무튼 시점의 해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가정법에 들어가서 굉장히 또 조동사의 어떤 그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요 must는 시점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팩트로서만 탁 던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됐죠. 하지만 문법적인 어떤 그러한 학습 스킬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must는 뭐다? 그냥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없이 그대로 기준 시점과 무방하게 그냥 must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슈도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조동사의 제왕, 가정법의 왕자인 슈드의 용법과 관련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